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이어서 좀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또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화면 같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질문. 욕구에서 대인적인 부분에서 존경과 인정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적 상담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상담에서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층 질문으로 들어가도 가려내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아무래도 개념이 명확히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세미나에서는 책이나 홈페이지나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 좀 더 예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해서 예화를 통해서, 예화 좋죠. 예화가 또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핵심적으로 설명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욕구에 대해서, 특히 존경, 인정이라는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것을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A 차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B 차트라는 것도 했어요. 이게 다 2급에서 쓰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는 배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3급이나 아니면 초기에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책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그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게들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가능한 충격을 받고 멀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좀 정말 할 사람, 또 하고 싶은 사람, 또 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뒤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뭐에 관한 거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3학기, 4학기, 5학기, 아니 3학기 했죠. 4학기, 5학기, 6학기. 그래서 커리큘럼의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내용을 뭐 지금 당장 오신 안승진 집사님이나 또 뭐 이 3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다 전부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여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앞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뒤에 너머로 보이는 이 큰 산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라인인 거죠.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이제 언젠간 이렇게 가겠지. 제가 이제 예전에 산기도를 좀 다녔는데, 삼각산에 가보면요, 형제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정선 사모님 애기 데리고 같이 수업하고 사시네요. 예, 애기도 수업하셔도 되겠어요. 이문숙
사모님 수업 몇 시에 하냐고. 수업 지금 하고 있는데. 수업 지금 하고 있다고 누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카톡에. 네, 지금 하던 얘기 말씀드려 볼게요. 예, 네. 형제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산에 보면, 형제봉이라는 데가 뭐 하여튼 요만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오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능력봉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거길 보면서, 야, 나는 저길 언제 올라가 보나. 그러다가 이제 뭐 산기도를 이사 오고 그러느라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체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체계들은 전부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배워 놓으시는 것으로, 혹은 들어보시는 정도로, 사학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욕구와 인정이라는 의미가 성경 상담에서는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이제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존경이나 인정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존경이 있고, 여기가 인정이 있고, 요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존경을 원하는데 존경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되냐 하면은,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절망한다든지, 난 왜 이렇게, 나는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낮아진다든지, 혹은,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수치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결국은 이걸 따지기 때문이에요. 자아관이라는 것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절망도 있고, 죄책도 있고, 수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채워주면 절망하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수치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이걸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욕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단지 채워주려는 게 아니라 이걸 비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다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존경을 계획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바꾼다. 희생으로 바꾼다. 하여튼 6가지 가능한 것들 중에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가짓수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겠어요. 존경에서 계획이든 능력이든 희생이든 용서든 동행이든 충만이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뭘 바꾸느냐, 이제 여기서는 바꾼다는 거죠. 존경을 계획으로 바꾼다.
근데 이게 이제 차트에서는 존경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을 도식화했어요. 존경이라는 개념을 도식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이라는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높고 낮음의 요소가 있거든요. 높아지려고 해요. 나는 상부에 없어. 혹은 뭐 상부에 있어. 난 항상 상부야. 난 절대 내려갈 순 없어. 그래도 존경이죠. 그 다음에 중부에 있어. 나는 그래서 항상 지향하는 바는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나는 낮아. 나는 위로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택도 없어. 꿈도 못 꿔. 그러면 그것도 문제. 이게 세 개가 다 문제가 아닌 위치가 없어요. 난 항상 상부야. 절대 낮아질 수 없어. 난 중부야. 올라갈 수 없어. 뭐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하부는 난 항상 매일 밑이야. 나는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꼬리가 돼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밑을 깔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고 다녀야 합니다. 혹은 또 인생에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이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오해와 무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항상 그러니까 높아져야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의 반동인 거죠. 우리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것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의 반동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머리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꼬리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전부 전체적으로 존경이라는 이 욕구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머리가 됐던 꼬리가 됐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됐던 꼬리가 됐던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고, 또 희생을 따르고 용서를 따르고 또 동행하고 충만한 삶을 살자. 그리고 그것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생각하는 그런 구도에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욕구를 설명을 한다면 요게 각각이 단순히 욕구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존경도 설명하고 두려움도 설명하고 조직의 문제도 학교의 영역도 다 설명하는데, 특별히 존경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고 여기서 그가 생각하는 바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넣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높아져야 돼. 나는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지지도 않아. 난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나는 높아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이제 욕구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꾸는다라고 할 때 아까 개념이 요걸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획으로 바꾼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획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요런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하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존경에서 계획으로. 이 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계획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필수적인 게 뭘까? 중요한 게 뭘까? 또 유익한 건 뭘까? 또 선택적인 건 뭘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을까 낮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걸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키가 큰가 작은가, 혹은 뭐 내가 몸무게가 말랐나 쪘나, 그래서 내가 뭐 반에서 몇 등인가, 혹은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적은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를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게 뭘까? 또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 다음에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뭘까? 내 여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것에다가 이제 갖다가 이제 담는 거예요. 생각들을 갖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 이거를 뭐 이렇게 해봐라.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담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위에다 갖다가 새로운 통에다 담는 거예요. 음식을 뭐에다 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밥을 만들었는데 밥을 양재기에다가 담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재기, 양재기에다가.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 보기 좋게 밥을 예쁜 사기 그릇에 담아보면 어떨까? 내용물은 똑같은데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스테이크를 짜장면 담는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주고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접시에다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이제 요게 욕구와 은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존경을 계획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 했어요. 하나. 존경을 계획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6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 다 이 세미나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욕구를 다 이 존경의 욕구,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또 다른 걸로 바꾸는데 그걸 이 시간에 다 가르쳐 줄 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도 되고요. 이게 또 이렇게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도 되고, 또 이게 이렇게도 돼요. 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배우려면 이제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 세미나는 그런 거다. 이제 감만 잡으면 되겠어요. 인정은 또 그 다음 문제인데 우선 존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잡음이 나서 마이크를 다 꺼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저기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박인혜 사모님이 오신 것 같은데, 박인혜 사모님 말씀이 가능하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들으실 건가요? 뭐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조용히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러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손을 드는 게 좋네요. 손을 드는 게. 잠깐만요. 신미진 사모님. 내용이, 예? 신미진 사모님,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신미진 사모님이 시작했으니까 신미진 사모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안승진 집사님 얘기 들을게요. 신미진 사모님 다시 한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다 듣게. 네, 조금 아까 그 창구 중고 하부에 네. 쓸 내용이 네. 그러면 하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중부는 어떻고 상부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욕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에다가 이 합의의 그림에다가
여기에 이제 쓰게 육군에 될 관한 검정 상하에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위에 이렇게 옮겨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옮기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바꿔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내용은 존경에 관한 거를 쓰는 거지, 이게 학교 두려움, 조직 두려움도 여기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존경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게 내용이 겹칠 수 있잖아요. 학교의 내용을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조직의 내용도 여기다 쓰고, 두려움의 내용도 여기다 쓰고, 존경의 내용도 여기다 쓰고,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레이어라는 걸 사용해요. 레이어를 쓰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 차트에 이제 그 차트 작성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시는데, 도면층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첫 번째 도면은 뭐 영역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1영역 해서 영역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유형을 여기다 또 쓸 수 있어요. 유형으로. 그래서 2단계로 유형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유형으로는 조직의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역의 학교를 말할 수도 있고, 조직으로 유형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두려움, 존경. 그래서 존경의 내용으로는 여기서 핵심적인,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핵심적인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다, 혹은 존경을 원한다, 존경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난 항상 존경을 받아야 해요 라든지, 아니면 나는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대를 받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인정도 아니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하대만 받고 있어요 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부에 해당하는 거는 하부에 쓰고, 중부에 해당하는 건 중부에 쓰고, 상부에 해당하는 것은 상부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옮긴다. 옮기는다는 개념인데, 개념은 옮기는 건데 실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마치 존경을 계획으로 해나가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씩 할 수 있는, 갑자기 못 옮기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글을 써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해도가 낮아서 뭐 다 이해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이제 설명을 한 드릴 수. 사람에게 있어서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질문을 들어보죠.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고,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연이은 질문은 이게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안승진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죠? 예, 아까 그 차트에서 존경에서 계획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네. 마음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첫 번째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마음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맞는 건지, 또 그게 마음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게 마음에서 존경에서 계획으로 가는 그 절차라든가 단계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절차와 단계를 알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절차와 단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 하면 이제 상담 진행 단계로 생각해 봤을 때 상담 진행 단계를 다른 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우리 상담 진행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참고로 해 보면, 자, 요 내용에서의 이 질문의 이 수준이나 그리고 또 과정들을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3단계와 4단계에서 중요하게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까? 그 다음에 5단계는 그 욕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깨달아야 할까요? 해서 지금 가는 과정은 이 존경에서 계획으로 라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근데 이제 3급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존경에서 계획으로 가면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겁니까? 코끼리를 가지고 온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끼리를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이제 이 2단계가 중요한 거죠. 3단계 문을 닫는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끼리를 그걸 알고 싶은 거였는데 그게 그냥 이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게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면 요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약도가 있잖아요. 약도도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약도가 지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정확한 지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좀 더 어려워지는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중독이나 이런 거는 이게 안 되거든요. 요게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되는데, 그런 건 아주 쉬운데, 지금 내가 술을 못 끊어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을 못 끊어요. 게임 안에서 존경을 얻고 있는데, 게임을 끊고, 게임 없이 이제 계획을 이루어서 살아간다. 이건 너무너무 이게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과정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다음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또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 그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리고 상부에 대한 생각, 중부에 대한 생각, 하부에 대한 생각. 나는 게임에서는 왕이에요. 나는 롤을 하는데 롤에서는 내가 챔피언이에요. 근데 실제로 와보면 나는 왕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우월한 마음, 현실에서의 어떤 아주 빈약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거, 또 타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거, 또 여가에 관한 거,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하나하나 옮길 때에 거부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자고 해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설득하고, 또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방법을 쓰는데, 그런 방법들이 뭘 썼는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또 상담자 차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썼지. 그러면 그거는 차트 뒤에서 다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어려웠던 이런 부분에 이제 했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화도 들려주고, 또는 또 다양한 관점도 얘기해주고, 선악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극본적인 해석,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그러한
좋은 결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넓게 보게도 하고, 또 통찰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시켜서 이 마음을 어느 마음으로 바꾸었냐 하면 이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방사선도 쬐고 혹은 뭐 약도 먹고 혹은 또 수술도 하고 혹은 뭐 다양한 뭐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단계에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차트에서는 이런 과정인 거고, 또 이런 과정을 좀 더 설명하는 게 또 차트 뒤에서의 이러한 노력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중부에서 상부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자면은 그거는 충분히 존경의 욕구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맨 아까 하부에서 난 높아질 수 없어, 또 나는 하대를 받고 있어, 그것이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난 높아질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욕구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존경의 욕구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난 높아질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는 없어요. 너무 욕구가 없는 거는 없고, 이걸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짓눌려 있다는 거죠. 기우라는 속담을 생각해보세요. 고사성어를. 기우.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걸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뛸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건강하고요. 그런데 자신은 왕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왕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 걷고 뛰고 혹은 뭐 말도 잘하고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건 하나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이제 시달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있는 그런 이민 사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거기도 하지만, 그냥 만약에 그 어떤 한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전혀 경험하지 않을 거를 미국에서 살면서 백인들과 흑인들과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강인함과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람이든지 또 말 잘하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히스패닉이나 혹은 뭐 차이니즈나 아니면 재패니즈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익숙함에 비해서 자기가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뭐 말도 못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를 거기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아, 나도 말 잘하고 싶어. 나도 백인처럼, 흑인처럼, 나도 뭔가 우월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를 되고 싶지 않아,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면 욕구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욕구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좌절된 상태는 이 윗부분에 의해서 눌린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산지 얼마 안 돼서 말 못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게 뭐 피부가 어떻고 혹은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절망하고 죄책감 가지고 수치심 가지고, 만약에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걸로 이게 핵심이 돼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탈의 문제를 겪는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핵심이 다 여기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정말 너무 어리석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거거나, 뭐 온 가족이 다 용기를 내서 이민을 갔는데, 혹은 또 애써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거기서 난 너무 못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뭐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혹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면은 그걸 빼내줄 핵심은 이런 생각을 바꿔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구도라면, 이게 상하 구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 들어보고, 아, 너는 참 상하 구도를 되게 생각하는구나. 높고 낮고 뭐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 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는 이제 바뀌어야 될 그런 존경의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세요? 내용이 어렵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3학기가 좀 어려워요. 4학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듣다 보면 나중에 저런 걸 하겠구나. 내가 그런 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장기를 두는 것과 바둑을 두는 게 이게 판이 틀리잖아요. 판이 틀려서 수도 많고 장기수와 바둑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는 뭐 오목수와 바둑수가 또 틀리잖아요. 오목을 장기판에서 두지만 이건 딱 5개만 맞추는 거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걸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보다 보면 더 넓게도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쉬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더 멀리 가기 위한 거죠. 가까운 데를 왜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는데 왜 비행기를 타겠어요? 멀리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단계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적절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존경에 대해서 하나 더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차이인데, 이게 유익은 이해를 잘 하시는, 유익은 별로 크게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편안도 크게 질문을 하신 적이 없고,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쾌락도.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존경과 인정이에요. 존경과 인정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혼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형 상담에서는 이게 되게 두드러진 구분인데,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말로 쓰는 거죠. 말의 표현은 존경이 인정이고 인정이 존경이고, 존경이나 인정이나 이게 뭔가 recognition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respect를 한다든지 그게 큰 차이인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안마하는 사람에게 혈자리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혈은 근육과 혈을 구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안마하는 사람에게. 근데 안마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육이든 혈이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쿵쾅쾅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정확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안마를 받고 싶어요 하는 거죠. 애써 많이 힘들이지 않아도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존경과 인정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둔감하다는 거죠. 근데
뭐 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서 아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 혹은 또 눈칫밥 먹고 자란 사람들, 혹은 뭔가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갖고 했어야 하던 사람들, 위치가 그렇게 됐던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대번에 깨달아요, 이런 개념들을. 근데 이제 상담 과정은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존경은 상하 개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은 거예요. 인정은 뭐냐면은 거리 개념이에요. 가깝고 먼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냐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아빠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건지, 아빠의 칭찬이 중요한 건지. 그래서 아빠가 나를 정말 아주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게 칭찬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게 그 따뜻한 그 거리감인지, 친밀함인지. 칭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친밀함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아빠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멀단 말이죠.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좀 가깝게 해줄까? 아빠가 나를 가깝게 해줄까? 나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아빠가 아주 가깝게 밥도 사주고 혹은 칭찬도 해주고. 근데 정식 칭찬은 둘째치고, 칭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아주 쓰다마주고 혹은 또 안아주고 내가 잘하니까 나는 그게 원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인정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외에도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친구들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들이 가깝게 되기를 원하는 건지 멀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멀리 있는 친구가 가깝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그 상담 중에 그런 상담이 있었는데, 동성애 상담이었는데, 동성애 상담에서 군 후임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이제 동성애자인데, 이걸 끊고 싶은데 이제 뭐 때문에 괴로운가 하면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그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제 남성과 가까이 하고 싶은, 남성의 후임과, 군대 후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럼 그게 이제 성적 연합을 고려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밀접함, 아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더 가까운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정을 원하는 거죠. 그 사람과의 독특함, 그 사람과의 밀접함,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이제 동성애의 경우에도 존경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인정을 원하는 건지에 따라 조금씩 극복해야 될 부분이 다른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고, 저런 마음이 있으면 저런 걸 극복해야 되는 거고. 동성일 때는 여성에 대한 어떤 우월감, 지배, 혹은 그런 게 없어요. 혹은 남성이 남성을 사랑할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사랑하면 내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싫어요. 나는 그냥 좀 여성적이라 나도 남자 같은 사람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나도 그 속에서 좀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상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존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친밀함인 거예요. 여자는 너무 때로는 무서워요. 화내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하지만 남자는 쿨해요. 혹은 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난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존경과 인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각각 구별을 해서 바꿔야만 하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갖고 있는 한 이걸 벗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틀을 이런 인정의 틀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틀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틀을 여기서도 이 틀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었죠. 아 그게 좋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도 인정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악순환이 커지니까 이걸 버리고 일로 옮겨 타세요 해서 이제 이런 구도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정과 존경을 또 각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차트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또 지금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인정은 아니고요. 그 인정과 존경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로 따지면은 인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존경의 수위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는 존경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중고 대체가 상이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예. 그거는 이제 발달 과정을 염두에 뒀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래 개념이에요. 또래 개념. 그러니까 좀 더 성숙했을 때 이제 생기는 거고 상하 개념은 이제 애기죠, 애기. 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인정이라는 걸 생각하겠냐고요. 그냥 형제들이랑 싸우고 형이 날 못하게 해요. 오빠가 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딱 상하 관계로 되는 거야. 아빠는 날 왜 이렇게 못하게 할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그럼 이제 날 좀 가까이 해줬으면 그러니까는 이제 청소년기에 인정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자아 개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청소년기 전에 초등학교 요즘 이제 애들이 빠르니까 초등학교 때도 이제 가깝고 멀고 따돌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대인적인 이제 관계의 욕구는 시작이 존경 상하 관계로 형제 자라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깝고 먼 인정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어진 다음에 생겨나는 지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그런 정도로 이게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결코 존경이 인정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도로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 길인데 아까 우리 산 얘기했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길인데 더 올라가는 그 부분이 항상 험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초반부에 아주 어렵게 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다가 어려워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이나 인정이 다 각각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정도상의 차이지 존경은 할만하고 인정은 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배라는 개념도 욕구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만난다라는 거지 이게 아주 최고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안 어렵고 일단 그 수위 정도 그러니까 그 강도 정도를 좀 네, 그건 연속선상에서 그런 식으로 발달 과정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개인적인 부분도 말씀해 보세요. 왜 그때 부분하셨는지.
네. 욕구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개발 비화죠. 개발 비화. 개발 비화가 말하자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게 객관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걸 이제 설명하는 식이었지. 웨스트민스터 식이. 그래서 요거를 좀 정량화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너무 아날로그식이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이 뭐랄까 범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논문으로 썼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신의 어떤 정도 혹은 그걸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논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해나갔는데 이게 개인적인 것과 대인적인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범주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연속선상에서 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알게 됐어요. 연속선상에 놓지 않으면은 일단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주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부분과 대인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또 그런 개념으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야만 이게 정량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해요. 무의미하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게 아주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여기가 6가지인데 7, 8, 9, 10도 가능하다는 거고 어떤 거는 뭐 10인데 어떤 거는 4고 뭐 이렇게 하면 통일되지 않는 거라서 전체를 다 6가지로 잘랐고 그 다음에 상중하, 하중상으로 하면은 다 여기에 걸려요. 말하자면 전반적인 뭐를 형성을 했냐면은 판을 만든 거예요. 판은 다 서로의 연속선상에서 이 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모는 종이처럼 이게 딱딱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삐뚤빼뚤하게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량화한 거죠. 그래서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 들어갈 수 없는 그 뭔가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상중하로 하니까 상하 뭐 중상 이런 게 필요 없는 거고 상중하에는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아닌 거는 좀 개념을 줄이고 또 이걸 바꿔야 되나 하면 또 바꾸고 뭐가 적절하지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니 저는 이제 질문이 왜 그 다른 카테고리를 안 넣고 그 미움 아니 뭐죠 유익 편안 쾌락 왜 그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하셨는지 됐는지 그런 어떤 뭐 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상담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통찰이 생겨서 그걸 이거는 감정이다, 이건 욕구다,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게 됐고, 뭐 제가 특별히 뭐 학문적으로 근거로 해서 찾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냥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만든 거라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근거예요. 제가 만든 게 제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통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담을 통한 통찰. 그렇죠. 네, 처음 그렇게 구분이 됐다. 네네. 현실적인 통찰. 그리고 그걸 이제 상담자, 피상담자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또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라서 필드에서 뭐 확인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뭔가 학문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런 아카데믹한 환경에 있었으면 뭘 찾아봤겠죠. 논문을 찾아보거나 뭐 그랬을 텐데 뭐 굳이 제가 그냥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런 필요는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근거를 대실 때는 그냥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용도로 만든 책이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고 우리 뭐 고유미 권사님도 예전부터 오셔서 알겠지만 근거를 주세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책을 쓰자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고유미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많이 바꿨죠. 이제 명칭도 좀 이상한 건 또 바꾸고 순서도 막 바꾸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수정하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하면은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거고 최근에는 이제 변화 단계를 수정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예전에도 제가 질문 드려가지고 네. 해답을 얻긴 했는데 다시 또 잊어버렸어요. 네. 그 욕구가 예를 들어서 인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지배 욕구로 되는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지 지배 네. 욕구가. 네. 그랬을 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부류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만 통제해서 근시키는 사람도 있고 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 통제하는 부류가 또 있는데 그렇게 욕구가 강해져서 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욕구든지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욕구에 따라서 지배 욕구가 다시 파생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시기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겠어요. 이 욕구라는 개념이 뭐 이제 언제든지 항상 뭐 말하자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혹은 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하지 않고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존경을 받고 싶다가 존경이 지겨우니까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인정을 받다가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더 익숙하네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욕구가 변화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존경이라는 거야, 인정이라는 거야, 지배라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그런 어떤 최종 상태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걸 거쳐서 지금은 지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도 옛날에 존경을 받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을 때는 뭐 학교 생활이 이랬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지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트레스 정도나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존경이 인정이 되고 인정이 지배가 될 수 있어요.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담을 시작한 문제와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이건지 아니면은 뭐 이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존경이고 이만큼이 인정이고 이만큼이 지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다 있는데 지금은 지배가 좀 덜하고
지금은 또 뭐가 더 크냐 하면은 인정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고 이 사람이 또 인정이 아니라 얘기를 해보니까 또 지배가 크다라고 하면은 아니 존경이 크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걸려 있을 때는 제일 두드러진 거 요걸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뭐 이렇게 다 들고 파는 게 아니라 제일 두드러진 거, 제일 강한 거.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 개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감정을 표현하고 안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배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런 감정을 갖고 또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해를 못한 거는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되고 있는, 지배하려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결벽증이란 말이에요. 결벽증이라는 게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지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움츠러드는 거죠. 난 안 묻을 거야. 손 계속 또 씻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씻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을 안 밟을 거야.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배당하면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배당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 이게 묻어도 괜찮구나. 밟아도 괜찮구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은 어느새 금을 밟고 있는. 그게 이제 잘 보여주는 게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는 영화죠. 아주 결벽증 환자가 사랑에 빠지니까 어느새 금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새 닦지도 않고 막 살아가는, 막 다른 걸 보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심한 거, 요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강박증의 모든 그 욕구는 거의 지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더 몰라요. 우리가 많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주제 강박증은 무슨 욕구다. 게임 중독은 무슨 욕구다. 공포증은 무슨 욕구다.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박증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욕구는 뭐다 이런 거죠. 성중독을 뭐 스트레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욕구다.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이든지 욕구랑 일치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무단히 그 지배 욕구가 대인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나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욕구,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정, 그 다음에 대인적인 욕구, 대인적인 감정, 이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상중하처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욕구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이쪽은 개인, 대인, 이쪽은 개인, 그리고 각각은 하중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지배가 있다. 근데 지배는 대인적인 욕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대인은 자기 자신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대인이 될 수 없지. 자기 자신은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대인화한 거예요. 개인은 그런 게 아예 존재를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개인은 개념 자체가
이거 보세요. 유익을 원하는데 내 자신의 유익을,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데 이게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원한다라는 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편안은 내가 편안한 거지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나는 나에게 편안함을 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쾌락을 누리는 거지. 이거는 아주 직접적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를 존경해야지, 나는 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나를 지배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나와 나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분열로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위험한, 하여튼 이제 대인적인 그런 영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개인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저기 목사님, 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예. 그 존경의 욕구였어요. 네. 존경의 욕구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든 안 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왜 존경의 욕구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매뉴얼에서 질문한 걸 제가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이해가 안 주시겠어요? 네, 남의 시선을 네.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이게 존경의 욕구가 되나요? 그럴 때 설명은, 자아실현에서 나서 자아실현. 네, 그럴 때 설명은 자기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내가 이미 내 유아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가 지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밑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존경의 욕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존경의 욕구가 아까 상부에 있는 경우, 중부에 있는 경우, 하부에 있는 경우. 그게 상부에 올라가 있겠네 그러면. 그게 상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있는 경우, 중부에 있는 경우, 하부에 있는 경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 사람이 남은 신경 안 쓰겠어요? 남에 대해서.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 사람이 최고구나. 자기가 자기 세계의 최고여서, 아, 남들은 다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아니면은 대번에 이제 마음이 욕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려오고 싶지 않고. 신경 쓰는다는 건 내가 내려온다는 거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존경의 의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경과 인정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으셨죠? 그리고 각각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거는 과목에서 더 많이 또 다루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목을 통해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후 차트, LRST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 한 5분간만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열어 놓을게요. 쉬는 대로 쉬시면 되겠어요.